재개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재개발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제가 한 2018년도 이때부터 서울에 초기 재개발을 사도 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당시에는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합 설립인가 된 게 안전하다고 했던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 설립인가가 안 된 재개발을 산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이 뭐한 놈이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초기 재개발에 안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초기 재개발 물건 팔고 있어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렌드가 우리가 공사비랑 이제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트렌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개발이 무조건 속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이 내가 2억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두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10년 안쪽으로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2억대. 2억대? 네, 2억대. 근데 2억이 없으면은 서울에서 10년 안쪽으로 아파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의 외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10년 안쪽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곽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2억이라는 돈은 서울의 외곽에서 10년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20년, 30년 걸리더라도 내가 더 장기적으로 가지만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더 올라갈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끝자락에 공사비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라고 하는 것과 서울의 중심부인 한강변이나 용산에다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똑같이 추가 분담금 10억인데 용산이나 한강변 사람들은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개발합시다. 이렇게 될 것이고. 10억 하면 되지. 집값이 30억인데 예. 근데 서울의 외곽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야. 그러면은 야, 재개발 하지 마. 머리띠 두르는 거지, 이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발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근데 이게 말이 다를 수가 있는 게 나는 서울에서 10년 앞쪽으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재개발을 20년, 30년 기다리면 뭐하냐. 나는 그래도 10년 안쪽으로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선택지는 그게 맞는 거고 하지만 나는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지금 3, 4년 정도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에 있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10년 동안 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아파트가 또 빨리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사를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되더라도 서울 입지에서. 근데 이런 것들은 꼭 희소성. 네, 서울에서도 무조건 재개발 초기 단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서울 지도에서도 가운데 이제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중에서 한강 근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지 좋은 곳인데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재개발에 10년, 20년 뒤에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기대 수요 때문에 가격이 쉽게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한강변 중심지, 용산, 마포, 성동, 밑으로는 동작? 흑석? 이런 쪽까지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여기 프랭이 TV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막 50채, 100채, 200채 막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견해가 다른 게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알짜로 어디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제 재개발로 했을 때 가장 대장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마포에서 나중에 대장이 될 거, 그리고 영등포에서 나중에 대장이 될 거, 그리고 광진구에서 대장이 될 거를 갖고 있거든요. 다 대장만 갖고 있네요? 네,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좋은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남들이 더 좋은 걸 봐야 돼요. 시야 자체를.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낮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야. 근데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소유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렇다면은 부동산의 수요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만 이동하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거든요. 보통 나이 먹을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근처에서 편한 곳을 찾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살짝은 이동을 하지만 막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이 그 구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를 찾고 그 대장 아파트 주변에 앞으로 재개발 압력이 있을 만한 그런 곳들. 그래서 대장 아파트 근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들만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 동네 안에서의 어쨌든 최우선순위는 대장 아파트가 될 거니까. 네. 그 동네 수요를 보든 그 네. 외부 투자 수요를 보든 네. 어차피 대장 아파트는 네. 누구나 다 선호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최우선적으로 네. 선호를 하시는구나. 네. 근데 서쪽 도사님, 저는 돈이 모자라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는 작년에 네. 매매 가격 2억 1천만 원, 전세 가격 1억 8,900만 원, 2,100만 원. 작년 6월이었거든요. 뭐지? 네. 근데 지금 벌써 그 지역은 한 5천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야, 5천만 원 이상이 뭐 부동산에서 뭐 큰 돈이나 할 수도 있는데 투자금이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된 시간에 투자금 따따블이 올랐다는 건데 굉장한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지지난달, 2달 전에도 한 분은 2억 2,500만 원 그리고 전세가 2억 그래서 2,500만 원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막 몇 억을 시세 차이를 본다 이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소소하게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포인트들은 서울에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실제로 사실 지난달에 투자를 하나 더 했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이제 어머니 명의로 투자를 도와드린 건데 투자 금액이 정확히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매매 가격이 2억 8,800만 원이었고요. 전세가 2억 1,000만 원. 그래서 딱 7,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죠. 이 빌라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전세 가격이 한 2억 8,800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자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투자는 그러면은 막 서울에 막 변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등기를 받았거든요. 4월 달에 계약을 한 거고.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은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맨 외곽이 아니고 안쪽. 네, 그래도 뭐 최중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입지, 중간 정도 입지, 그 정도 입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갭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갭 2,500짜리도 있었고요. 아까 네. 그 수강생분들 중에 뭐 갭 3,000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럼 다 그런 것들도 입주권이 나오는 애들입니까? 네, 입주권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재개발 물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단계는요? 단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재개발 동의서는 초기 단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내가 방금 입주권을 주셨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은 20년 이상 걸린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20년 나이 뒤면 도대체 20년이면 몇 살이야? 라고 생각해서 까마득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재개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환급성이 좋다는 건데 내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재개발의 환급성이 좋습니까? 재개발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디는 환급성이 좋고 어디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그래요. 어떤 수강생들은 도사님 저 빨리 사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강생분들 있고 도사님 저 서울에 있는데 이거 하나 전에 투자한 건데 지금 안 팔려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똑같은 재개발인데도 똑같은 재개발인데 빌라인데, 서울에서도. 네, 똑같은 서울에서도. 빌라인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서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내놨을 때 팔리는 건가 안 팔리는 건가 여기서 양극화가 된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에 입질이 없다. 그러면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런 식의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려는 포메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고,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서울의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 달 안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진짜요? 예. 투자 수요가 그만큼 많습니다. 야, 요새 빌라 시장이 지금 뭐 그 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네.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재개발 빌라를 투자할 때, 네. 서울 재개발 빌라 투자해서 나 되게 고생했어.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빌라는 하는 거 아니야. 빌라 하는 거 아니야. 예.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많으세요. 서울 빌라 왜 해? 누가 하는 거야? 예. 근데 그분들은 직접 자기가 투자를 안 해보셔서 그런 분이고, 투자를 해서 뭐 전세 받기 어렵다 이런 분들 보면은 서울의 외곽권에 막 빨간 벽돌 빌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빨간 벽돌에서 3룸보다 신축급 2룸을 더 선호를 해요. 그렇죠. 네, 깨끗한 거. 대리석으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재개발 물건을 투자할 때 그렇게 낡은 빌라를 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후랭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 지식은 썩은 빌라. 썩은 빌라. 그쵸? 썩빌. 썩빌. 썩빌 투자라고 네. 하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는 한 그 부동산 투자자들 모임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한 분이 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안녕하세요. 이분은 뭐 서울 재개발 빌라에 투자 잘하시는 썩빌 투자 잘하시는 서초서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썩은 빌라 투자를 안 하거든요. 왜? 재개발은 그 구역마다 언제까지 입주권을 주는 조건, 즉 권리 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있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권리 산정일이 22년도다. 22년도다. 그러면은 21년도의 빌라, 20년도의 빌라, 19년도의 빌라 이런 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 받기도 편하고 나중에 평가 금액 받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축급 빌라를 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신축 빌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는 무슨 댓글 달리냐면은 저 사람 봐봐 대개발 해가지고 신축 빌라 소개하고 저거 뒤로 챙겨 먹으려고 지금 저기 유튜브 나왔네. 빌라파리 새끼. 네, 빌라파리 새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빌라를 판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 그러니까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권리 산정일 대비해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신축 빌라가 급이 구축 빌라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신축 빌라라고 해서
가격만 저렴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권리 산정일 안에 들어오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신축 빌라인데 권리 산정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 이런 거는 이제 현금 청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따로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권리 산정일 전에 들어오는 신축급 빌라를 보유하셔야 네, 좋은 겁니다. 재개발 투자는. 그러니까 신축 빌라를 사세요를 이걸 카테고리를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네,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분양을 하더라도 저는 분양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아, 왜? 그렇습니까? 네, 분양을 말 그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메리트가 있으면은 권리산정일도 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도 저렴하게만 사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재개발을 공부할 때 신축 빌라 분양하면 무조건 나쁜 새끼, 무조건 사기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조건 신축 빌라를 분양을 안 하는 제 입장에서 신축 빌라 분양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기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다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분양 가격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무료 상담, 뭐 무료 강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무료 강의 하고서 아, 이거 신축 빌라 사세요 하고 연결하고 스스로 2천만 원씩 먹고 이러면 나쁜 사람이죠. 아, 헷갈린다. 네.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막 지금 뭉게뭉게 있잖아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좀 어렵네요. 네.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는다니까 그거는 좀 양심에 찔린 행동이죠. 그리고 또 이게 비교적 신축을 사면 빨간 벽돌보다 관리의 난이도가 훨씬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메리트가 좀 있네요. 그 확실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진짜 크거든요. 네. 빨간 벽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해보신 분은 이거 재개발 투자 다시는 안 한다. 예. 근데 본인이 빨간 벽돌을 이미 사서 본인이 실수적으로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재개발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재개발은 절대 이렇게 빨간 벽돌 사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이꼬르 빨간 벽돌로 보통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권리 산정일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서 비교적 신축을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또 네, 전세가율도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율도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26% 예,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의 가격이 전세 가격이 다 이제 눌려 있죠. 예,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의 빌라 시장은 다 눌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네. 저는 서울 빌라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